저는 그날 밤에 제가 국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우리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 다 잡혀가가지고 저기 연평도 가는 백길에 화물선에 실려가지고 500명씩 단체로 폭파돼서 다 바다에 수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1차는 연평도로 가는 배에 500명 실어가지고 시한폭탄 아니면 원격 조종폭탄 둘 중에 하나로 폭사를 시켜가지고 빠뜨려 죽이기로 했는데 5,000명에서 10,000명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다른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군요. 전방 GOP 근처에 어디 숙소 같은 데 다 집어넣은 다음에 수리탄을 던져가지고 다 죽인 다음에 안 죽은 사람은 확인 사살하거나 아니면 음식물에 식수에 화학물질을 넣는 방법 이런 게 다 써져 있더군요. 여기 있는 의원들 다 가서 이거 다 연평도에 꽃게밥 될 뻔했어요. 이거를 다 우리 국민들이 살려주신 것 아닙니까? 이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헌정 도구를 이용해서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지켜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 평화혁명의 무혈 평화혁명의 동지들에게 옆에 계신 동지들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계양구민 여러분, 그리고 계양역을 이용해서 지나가시는 인천 시민 아니면 근처에 사시는 여러분. 검단이 있습니다. 검단. 네, 우리 검단. 검단으로 많이 간다고 우리 모경정 의원이 또 자기 동네 챙기고 있어요. 검단 소리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왕이 아니지요. 지배자도 아니지요. 통치자도 아니지요.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리인 일꾼 중에서 제일 계급 높은 국민의 신분원꾼 아닙니까? 그런데 가끔씩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직자들은 국민이 맡긴 국민의 일을 국민을 위해 대신하는 사람들일 뿐이죠. 시험을 잘 봤다고 그게 자기 권력입니까? 국민에게 뽑혔다고 그게 자기 왕자리를 차지한 겁니까? 잠시 우리 국민들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 대신 맡겨놓은 그 일을 하는 대리인 일꾼들일 뿐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법률에서 집행해서 권한을 가지다 보니 자기가 마치 높은 사람 된 걸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던데,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최고의 권력자는 바로 국민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은 국민이 뽑은 가장 책임이 큰 일꾼일 뿐이죠. 대통령은 통치자, 지배자, 왕이 아니라 크게 국민을 통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 책임이 있는 우두머리이죠. 우두머리 영, 뇌란 우두머리 말고 이 대통령을 잘 뽑아서 그가 자신이 뽑은 측 일부만 편애하고 챙기면서 자신을 뽑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를 배척하고 그 두 집단이 갈라져서 증오하고 혐오하고 싸우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온 동네가 편이 갈려 싸우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원래 편갈라 싸웠습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다양한 종교가 있으면서도 종교 간에도 심각하게 분쟁 일으키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가족보다 이웃 사촌이 낫다고 생각하는 나라, 둘의 향약 이런 걸로 서로 돕고 지원하고 협력하며 살아왔던 따뜻한 공동체,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지역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편을 나눠서 죽여 없애려고 싸우던 그런 대한민국 국민 됐습니까? 이게 다 정치가 만든 것 아닙니까? 통합해야 될 정치가 분열과 대결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란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마련이죠. 정치는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강제로 배분할 권한을 가질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이냐를 정하는 것이죠. 주어진 권한으로 강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화와 타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다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의 대화를 해도, 친구 간의 대화를 하고, 이웃 간의 대화를 해도 상대가 존재하는 것을 인정해야죠. 그리고 존중해야죠. 그가 하는 말을 액면대로 받아줘야죠. 그리고 내 얘기를 당당하게 해야죠. 그리고 차이를 좁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선거 과정이 가장 심각한 그 현상을 보여주는데, 공격하는 거야 당연하죠.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지만 조작을 해가지고 왜곡을 해서 공격을 하면 그게 대화 경쟁입니까? 시비 거는 거고 싸우자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을 제가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조작을 해가지고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가짜 허위를 만든 다음에 그걸 공격해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행동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배추라고 얘기했는데, 저 사람이 감자라고 얘기했는데 저건 감자가 아니고 배추야 라고 공격을 하면 배추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배추라고 말을 했는데 감자라고 말했다고 우겨. 그걸 일부 언론들이 나서서 그걸 막 퍼뜨려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감자라고 말했구나라고 오해를 하게 한 다음에 저 사람 거짓말쟁이, 나쁜 사람 이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이 됐습니다. 최소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고, 그리고 안 되면 마지막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적정선에서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대의민주제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반대하는 건 절대로 못하게 합니까? 심지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연금개혁 자기들이 하자고 말은 해놓고 우리가 하자니까 사실은 반대하잖아요. 상법 개정, 우리 주식시장 살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먼저 상법 개정하자고 막 주장하다가 우리가 진짜 상법 개정하니까 반대하잖아요.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욕하잖아요. 지금 인터넷 뒤져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제가 분명히 계곡 정비하는 얘기하면서 어떻게 계곡을 정비했느냐, 그 권리금 주고 불법시설 영업하는 그분들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 업종을 바꿔서 닭죽집 하지 말고 휴게 음식점을 해라, 커피 이런 거 팔아라, 깨끗이 정비해 줄 테니 불법시설로 불법 영업하지 말고. 내가 보니까 닭죽 6만 원 받고 팔아봐야 3, 4만 원, 2, 3만 원 밖에 안 남는데 커피 팔면은 한 잔에 8천 원, 만 원씩 받을 수 있다더라.
근데 그 커피 원가가 120원밖에 안 한다고 하니 우리가 시설, 이런 공공시설 다 해주고 돈도 다 빌려줄 테니까 그 사업으로 업종 전환하십시오. 했더니 그분들이 업종 전환해가지고 계곡 정비 잘해서 지금 다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 씌우고 있다라고 하더라. 이렇게 왜곡을 해가지고 마구 공격하고 있잖아요. 아마 시민 여러분들도 이재명이 120원이라고 뻥을 쳐가지고 8,000원에 비싸게 판다고 자영업자들을 모함을 했구나. 이렇게 아는 분들 많지요. 그건 누가 그랬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가 무슨 모 의원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한 말도 아닌 걸 그렇게 따옴표를 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리고 그거를 일부 언론들이 막 증폭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시비 걸고 싸우자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니라 정쟁, 아니 정쟁도 아닌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통합하고 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함께 가는 게 이게 우리 공동체 아닙니까? 이렇게 왜곡하고 거짓말하고 공격하면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방탄유리를 설치하고 이 연설하는 제 마음은 편할 것 같습니까? 누가 나는 방탄조끼 안 입었다고 싹 보여주던데 저는 방탄조끼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선 후보가